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드람 양돈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은영이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드람 한돈 지금 현재 저희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 등급을 이제 판정하는 기계 장치인 오토폼 3에 대해서 현재 지금 도드람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현재 도드람에서 돈육의 품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세팅을 한 지 5년여 정도 됐는데 자동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오토폼 3를 가지고선 지금 산업화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도드람 이제 포크의 한돈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좀 계열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농가 조합원님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돈의 어떤 그 사료를 공급해주는 사료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회사에서 이제 양돈 농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양 관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 그 다음에 종돈, AI,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님들의 출하를 이제 유통해주는 그런 출하 관리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원료돈의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서 이제 품질에, 원료돈의 품질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실제 품질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하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도축,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그 가공된 부분을 영업 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가공 생산 품질 관리의 담당자들끼리 저희가 매달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실제 원료돈의 품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또 그 문제가 재발을 발생을 예방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게 고민하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조직도는 심플하게 이제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품질관리위원을 하는 담당자들의 모습인데 제가 일부러 이거 좀 예전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20년부터 이렇게 품질관리 어떤 그 회의체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2018년부터, 체계화를 가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도드람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어떤 현황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와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서 진행을 하기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어떤 품질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최종 소비자 부분에서 정말 위해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공정상의 문제를 각 사업 단계별로 좀 선정을 해서 품질의 중점 관리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이제 주사침 잔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사나 여러 가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상육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은 돈분의 오염이 많이 이제 돼가지고 되는 그런 출하 개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절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중점 관리 목표로 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점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에 사실 좀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그 각각의 저희가 가공장에 이렇게 이제 근무하시는 담당자, 그다음에 영업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업무 협의, QC회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육의 품질이 안 좋아졌어. 예전보다 안 좋아졌어. 그럼 그게 도대체 예전에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그런 기준의 자료
그런 부분이 사실 전무했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가 있었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자, 이렇게 하다가는 똑같은 돌린 노래만 얘기할 수 있고 품질의 개선은 발전이 될 수가 없겠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현황 자료를 매달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그 전년도와 어떻게 자료가 변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과학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떤 품질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것을 중점 관리 부분들을 매달 체크를 해서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앞전에 내용들하고 어떻게 변했고 전달에 비해서 변화가 있으면 이게 왜 변화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QC 담당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원인 파악을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샘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돈분 이제 오염.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양돈 농가 분들께서 아마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농가에서 생각하시는 양돈 품질은 실제 딱 출하를 하는 그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생각지 못한 양돈 요소, 대지로부터 발생되는 품질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뭐 톱밥돈사라든지 아니면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특히 이제 겨울철 이런 부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돈분으로 많이 오염된 그런 돼지가 도축장으로 출하가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그 겨울철에 아무리 이제 분무소독 그 미스트를 뿌리고 뭐 전일 계류를 해서 여유를 준다고 해도 그 붙어있는 똥딱지가 굳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돈분 오염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 중점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렇게 시계열화 하는데,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그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목표를 5%,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15% 이렇게 해서 매달 그 현황의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치 자료만 제가 일단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2년치만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또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과 또 이제 그 전북 김제에 도축장을 각각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변이 오염된 돼지가 출하가 됐을 때 출하를 하는 그런 기준도 사실 눈높이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부분들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 동등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양돈 농가에서 많이 선행해서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 양돈 농가에서 많이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출하를 이제 함에 있어서 굳이 이제 내 농장의 돼지가 돈분이 뭐 이렇게 시커멓게 오염이 돼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출하는 업체, 그 업체 가공업체로부터 분변이 너무 오염이 돼서 뭐 이번에 페널티를 줘야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마 연락을 받으신 농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탕박조가 한번 오염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공정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돈분으로 오염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출하를 잡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전일 계를 유도해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양돈 농가에서도 이런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구나 부분들 같이 인지해 주시고 출하기 전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그래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도드람 한돈에 이제 근본적인 이제 품질 관리를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알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육 내 이제 주사침이 잔류가 되는 현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아시면 굉장히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축산물 가공기준법도 이제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19년부터는 축산물의 이물질이 잔류가 됐을 때는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가게끔 그 업체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쉽게 등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재가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리 지금은 브랜드의 어떤 그런 차별화가 없다가 해도 돈육 상품 자체, 국내산 브랜드 자체에 굉장히 유의한 요소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저희 이제 가공장에서도 이제 이런 그 엑스레이나 금속 탐지기 부분들을 좀 세팅을 각 레일 공정에다가 이제 최종 제품에다가 좀 세팅을 해서 최대한 검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잔류가 된 이제 실제 가공 공정에서 발견된 돈육 같은 경우에는 로또가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가를 개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들한테 연락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자체 도드람에서는 만약에 이제 주사침이 저희가 실제 이제 가공 공정,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제 백신이나 아니 항생제 치료를 했을 그 사이에 만약 잔류가 됐었어도 출하하는 단계에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출하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잔류됐던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페널티 부분을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이런 품질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해봤지만 양돈 농가에서 주사침이 잔류가 됐을 때 실제 그 업체에 피드백이 되는 저희가 건수를 한 3건, 5건 이내로 사실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해썹을 받으시고 또 해썹의 중요한 CCP 중에 하나이고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농장 경영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농장에 계시는 실제 작업을 시행하는 관리자나 또 외국인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밀접한 그런 전달 교육이 잘 안 되고 잔류가 됐을 때 어떤 그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이게 만약에 그 가공 공장에서 100%다 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양돈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을 텐데 실제 생산 공정 자체에서 조심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도 100%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석에서도 저희가 주사침의 어떤 잔류 부분을 굉장히 CCP로 관리해두고선 굉장히 출하 단계에 반드시 업체에 신고를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양돈 농가에 외국인들도 많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림으로만 된 포스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잔류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면 되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부분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 공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발견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단계별로 페널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널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이제 한돈의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부분들 안전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양돈 그 농가에서도 직원분들한테 이제 반드시 이제 피드백 교육을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무슨 방법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드람에서는 최근에 어떤 부분까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양돈 농가에서 먼저 사실 제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사침을 동물용 주사침으로 한번 바꾸는 부분도 사실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동물용 주사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고 잔류가 되고 이제 쉽게 부러져도 이제 바로 이제 꺼집어서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실제 그 비합금류가 거의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에서 100%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주사침 잔류된 예가 나오는데 이게 주사침이 나오면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아, 이게 이제 19게이지 단침인지 아니면 장단침인지 이 단계에 따라서 이게 어느 공정에서 분만사 아니면 자선사 아니면은 비육 육성 단계에서 잔류가 됐겠구나라고 사실 추정을 하고 농가명을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가능하면 그 농장의 이 현물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십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나왔다.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거든 제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내 농장에서도 관리하다가 작업 실수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주사침 잔류 이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주사침이 잔류되면은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신고를 해주신 농가라면은 일단은 개체 표시를 이제 해놨다가 출하할 때 저희 이제 도드람 이제 그 출하를 하고 있는 담당 팀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이제 출하 일정 그다음에 이제 유통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제 이제 여기 각 도축장의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면 실제 그 농장에 잔류가 된 돼지가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제 개체가 확실하게 표시가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농장에서 한 돈방 배지에서 잔류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섞여서 못 찾겠다. 이 한 80두 중에 이 한 차 중에 이제 혼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것도 저희는 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농장들은 개체든 아니면 그 한 차든 제일 나중 작업으로 일단 내지는 제일 첫 작업으로 뺀 다음에 그 잔류가 예상되는 그 부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찾고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나 아니면 저희가 엑스레이기로 몇 번을 돌려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테니까 잔류가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잔류가 됐다고 업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양돈 농가들한테 이제 원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언어를 이제 외국어별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급도 하고 이제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잔류가 됐을 시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20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말씀을 농가들한테 드렸을 때는 인지는 하고 이제 알겠다는 하셨는데 사실 크게 개선은 없었지만 최근 한 5년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돈 농가들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시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야겠다. 더더군다나 오늘 같이 좀 한돈 농가들이 많이 보는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과 위험성을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상류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접종한 부위에 이렇게 이상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이제 개선은 됐지만, 이제 나름대로 저희 도드람만의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농가들을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한 농가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중 좀 이렇게 약간 좀
줄일 수 있는 농가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좀 개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온 농가들을 보면 이렇게 그 농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게 약품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약품 중에 이제 부영제라고 약품이 이제 잘 이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한 원인에 의한 건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약품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물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농가들이 이제 기존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실제 많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농가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쓰시는 약품이 어떤 문제가 돼서 이상률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가공 공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양돈 농가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드람 푸드 같은 경우에 가공 단계에서 평상시 한 10%대 이상률이 나오는 농장에 갑자기 한 40%대 나왔다 하면 신속하게 저희 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품질관리위원회 쪽으로 해주면 그 농가의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체나 농가나 이런 비용 부분들을 줄이고 원인 분석을 빨리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육 발생이 된 부분을 아마 업체에서는 제일 먼저 공제를 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과연 정산이 되는 것이 과연 내 돼지가 맞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도드람 그 푸드에서도 가공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최대한 그래도 어떤 그 클리어하게 농가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서로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렇게 이제 그 농장마다 이제 그 지나갈 때 이상률이 이제 나오는 사진 자체를 사실 찍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위생이나 가공 단계 어려움 때문에 이상률이 발생이 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난 부분의 고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매일매일 이거를 인터넷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A라는 농가가 이번 정산에서 내가 이상육 공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좀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100%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의 신뢰를 갖고선 진행할 수 있고자 서로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제 도드람 푸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작년 아마 하반기부터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아직 이제 뭐 많은 농가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이견은 없으시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농가들이 이제 본인들의 농가의 어떤 고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가의 이제 미절식 부분도 이제 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농가의 이제 위내 절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 한 3년 전부터 위내 절식에 대한 어떤 그 발현율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과태료로 이제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요인 때문에 분변오염, 그러니까 미절식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절식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위내에 소화되지 않은 이런 사료들의 사료비도 농가의 어떤 생산비에 있어서 굉장히 허실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축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분체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잘못 사실 건드렸을 때 내장은 파열이 되면은 분변이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분변이 만약에 오염이 되면은 아무리 이제 단계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최종 수세를 하게 되지만, 뭐 그런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혹시나 묻어있는 잔류물 때문에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이제 이추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고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면은 뭐 12시간 전에 사료 라인을 좀 잠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금 고안을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별 출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남아있는 돼지들은 사료를 계속 또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나 어려움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돼지를 이제 식품으로서 출하를 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 이제 그 소비자 단계에서 이제 원하는 제품으로 사실 가능한 맞춰줘야 되는 것도 양돈농가의 하나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분변오염에서도 아까 앞전에 조금 설명 많이 드렸는데 분변오염에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변오염을 아까 이제 체크를 한다 했는데 실제 진짜 정말 이거보다 더 이 부적합 3, 오염도 3의 사진보다도 굉장히 더 그 오염이 된 돼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갑옷을 두른 것 같다. 실제 톱밥 분소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런 돼지가 갑옷으로 이제 실제 저희가요.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제 농가 리스트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전일 계류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일 계류를 시켜서 도축 그 분변 오염이 심한 농장의 대지를 받는 그 돈방을 따로 2개 정도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알고 계시는 이제 수세기나 소독기로 한번 이제 불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양돈에 계시는 분들만 여기 듣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요 난간에 올라가서 이게 뿌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도축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긴 그 소독기 줄을 가지고선 이 난간에서 돼지한테 물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장화를 신고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 이제 그 수세기나 그 소독기 줄 자체가 또 뭐 잘못하다가 또 당겨지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농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산재하고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도축장은 동물복지나 여러 가지 인증 도축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또 100%다 제거가 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축 순서나 그날의 작업 물량에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면 다 제거가 되지 못한 상태로 바로 이제 도축 라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전 작업이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장에 2군데인데 각각의 도축장 분들의 어떤 지금 계류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농가들 오염도 0, 1은 사실 이제 분변 오염 체크하지 않고 오염도 2부터는 분변 오염 농장으로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농가에 다시 이걸 피드백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농가에서 사진을 받아보시면 이게 뭔가 굉장히 이제 놀라시는데 이제 그 농가 이제 방문해서도 교육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다 미안해 합니다. 사실 이제 농장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려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가 많이 안다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하반기에 이제 도축장 소비자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이런 도축장이나 이런 계류장 부분들도 심사를 다 하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비자위원회 한 분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분변오염 돼지 들어오는 거 현황은 어떤 거야? 그 리스트는 있나요?
저는 굉장히 그 질문을 두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 업계의 어떻게 보면은 민낯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비자로서 위생적인 원료던의 돼지를 먹어야 되는 우리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 나중에 이제 미절식 부문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분변 오염도 이제 어떤 평가 항목으로 넣을 수 있게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물론 그분의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양도노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농가 스스로도 방법도 찾고 저희 이제 그런 가공하는 업체, 도축하는 업체에서 방법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현안의 문제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기타 이제 품질 관련된 사항 중에 제가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치료용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쓰는 이제 그 부무용 그 라커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 종류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거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치료용으로 뿌려줍니다. 강옥도 대신에 이걸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약품을 취급하는 담당 수의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그 제대로 된 약품의 사용은 30cm 밖에서 분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파는 단계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교육이 없었는지 보통은 농장에서 거의 이제 그 상처 부위에 대고선 이걸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스프레이 자체가 안쪽에 다 분사가 됩니다. 안쪽에 다 분사가 되면은 그게 이제 딱 보면 저희 이제 납 성분의 알루미늄 상태가 그대로 잔류가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료는 뺐지만 예전에 이제 SPC 이제 파리바게트에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햄 소세지 들어있는 소세지 빵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잔류가 돼서 소비자 한번 크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까지 뭐 이렇게 크레임이 들어온 건 아니고 원체 이제 또 대형 회사고 그쪽에서 이제 소비자를 응대하는 품질관리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이제 응대를 했고 처리를 했고 또 저희는 이제 그 성분 자체가 크게 이제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성분 분석까지 따로 맡겨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진짜 약간 음분의 성분이 굉장히 줄줄 흐르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크레임을 거신 이제 그 부모님께서는 이제 자녀가 그거를 섭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 자기 자녀가 컸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기까지 치료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약품의 사용을 조금 지양하고 사용할 거면은 굉장히 좀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이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후주입니다. 후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거사를 하고 난 그 고안의 주변의 뒷달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실질의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나는 진짜 안 썼는데 나왔다라고 하신 농가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이제 안 쓴다고 버렸지만 남아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편하니까 그걸 이제 썼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영진분께서는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안 쓴다고 안 쓰셨지만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그 전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셨다면은 이것도 언제든지 또 한번 썼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는 이거는 추정컨대 혹시나 이제 내가 뭐 대재가 없어서 뭐 자돈을 어디서 뭐 사왔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나는 내 농장에 쓰진 않지만 그 앞전 농장에서 이런 부분들 약품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조금 고민해 보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까 돈분 오염처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톱밥돈사 하다 보면은 기생충 오염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도체 검사를 할 때 보면 간백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농장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부산물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도 실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부산물 업자가 이런
제품을 사실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분변오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선지 같은 경우도요, 분변오염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방열을 하고, 수직 방열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를 많이 봤는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부산물에 계시는 업체에 계신 관계자분이 이제 분변으로 심하게 오염된 돼지 도체의 선지를 받는 걸 한번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긴 하지만 좀 저런 거는 좀 그렇다, 식품으로서 좀 저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선지에도 돼지 피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쪽에 막 크레임이 이제 들어온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게 아까 슬라이드가 좀 밖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화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도드람 품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계열사 이제 도드람 품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앞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요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각 계열사별로 품질 관리 항목을 잘 세워서 이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품질 관리 본부에서는 이제 오디터 개념으로 불시에, 냉동 창고나 그다음에 이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강연하신 분께서도 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돈육의 품질이 있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나 이런 그 이물질 관련된 거는 결국 이치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 온도 관리가 조금이라도 좀 잘 안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미생물 오염 번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그 도축장, 가공장,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직영장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이제 방문해서 뭐 도마, 그다음에 칼, 또 이제 지육 표면을 불시에 이제 수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맡기고 있는 의뢰 기간에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뭐 100%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작업장 내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장 같은 그 정육, 실제 제품을 직접 썰어서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황색포도상 규균이나 일반 세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설사 관리가 조금만 잘 안 되면 대장균 부분까지도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줘서 작업 관리자분들도 약간 경각심을 갖고 개인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오디터를 하는 과정 중에 사진 하나고요. 이게 지금 약간 좀 화면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게 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오토폼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오토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축장에 세팅되어 있는 자동으로 이제 등급을 판정하는 장치인데 주로 유럽에서는 이제 자동 등급 판정 장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동 등급 판정 장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오토폼 3를 저희가 도드람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오토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초음파로 사실은 이제 돼지 도체를 스캔하는 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돼지가 이제 도축이 돼서 이분체 되기 전 원형 상태 그대로 이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가는 단계에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초음파로 계속 쏩니다. 계속 쏴가지고 저희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그 농장에서 임신 진단할 때 보면은 임신 진단기 화면이 이제 흰색하고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초음파의 원리 자체가 이제 물체를 이제 딱 부딪혀서 반사가 되면 실제 이제 그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그냥 투과가 되면은 이제 뭐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초음파의 원리로 이용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기계 장치이고 실제로 이제 오토폼 3 자체가 굉장히 뭐 특별한 그런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등급을 판정하는 그런 기계 장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계를 이제 들어오면서 실제 이제 들어오는 시기 자체에 경기도청에서 이제 같이 지원을 받아서 협업을 해서 이거 기계를 세팅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그 돈율 품질 개선과 이제 소비자 패턴하고 이제 연관을 해서 산업화 부분하고 연계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 이제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해를 돕고자 잠깐 이제 잠깐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16개의 초음파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에서 이제 계속 어레이에서 초음파를 쏘는데 초음파를 쓸 때마다 각 항목에서 한 2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개에서 200개니까 개체당 한 3,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도드람의 김제 FMC 도축장에 있는 실제 이제 세팅된 오토폼의 이제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캔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약간 이제 지나갈 때 컨베이어 속도가 약간 동기화돼서 천천히 이제 지나가게끔 돼 있고, 이제 오토폼의 이제 장점 자체가 실제 이제 유럽에서도 오토폼 3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은 작업 속도가 제일 이제 빠르고, 일단은 제일 이제 세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역사가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 수식을 이제 결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검교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넣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지 도체의 전체적인 뭐 중량, 그다음에 뭐 지방의 중량, 그다음에 뭐 전체 중량의 비율, 그러니까 살코기 비율, 지방의 비율, 지방의 무게. 커머셜 무게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가공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그 제품 스펙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등급 판정하고 있는 등지방 1, 2, 3 이 부분에 등지방 두께도 저희가 스캔해서 같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이 오토폼을 가지고선 조금 이제 산업화 좀 실질적으로 좀 응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돼지 돈육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은 삼겹 내에 지방 과다였습니다. 사실 이 지방 과다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 마음이시거든요. 지방이 많다고 그냥 교환해 달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오토폼으로 이제 스캔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의 크레임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삼겹에 이제 근간지방, 이게 근간지방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 피하지방, 이 지방을 제하고 이 약간 그래프 선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삼겹 한 판 내에서 근육 내에 있는 마블링을 뺀 근육과 근육 사이의 이 지방, 이런 거를 근간 지방이라 하는데 이 총 삼겹 한 판 내에서 근간 지방의 이 중량을 근간 지방 비율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근간 지방의 비율이 좀 적으면 삼겹의 지방량도 좀 적은 거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지방 과다 크레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토폼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활용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겹의 한 판의 어떤 무게나 비율 이런 부분도 나오고 등심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세팅할 단계에 실제 165도를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분할로 다 이제 잘라서 실측치와 그다음에 오토폼의 예측치를 계속 검교정을 해가면서 자료 데이터를 이제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체를 한 마리당 이렇게 정말 근육과 지방과 분할하고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가공장에서 다이를 한 군데 따로 빼놓고선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실제 하루에 이제 정말 20년 이상 가공장에서 작업하신 그 숙련된 작업자가 한 마리 반 정도, 한 두 마리를 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못하기도 하고 조금
탄력을 받을 때는 조금 더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산출식을 이제 개발하는 데만 거의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실제 저희가 이제 오토폼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이걸 세팅만 하면 그냥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토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분할을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저희 그 한국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 크게 그 분할로 나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또 커머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드람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국형에 맞게끔 이제 이 오토폼의 어떤 산출식을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유럽에서는 대부분 제가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실제 진짜 도축장에서는 오토폼 3 부분 굉장히 많이 등급 판정에서 거의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고, 많이 활용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작업 속도가 공정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안 줘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어떤 다 노동력이 다 생산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작업 속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 판정을 굉장히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등급 판정하는 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등지방하고 이제 도체 중량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다리나 햄이나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로인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체 그 고기의 중량을 가지고선 생산된 중량을 가지고선 생산자한테 돈을 환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그 부분하고 조금 좀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통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 유럽은 더 많이 팔리는 비싼 부분을 각각 가격을 매겨서 준다는 부분이 사실 틀립니다. 사실 저희도 한 마리를 이제 도체를 이제 사게 되면 업체에서 삼겹이나 목심은 비싸게 팔리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분육의 어떤 그 상품의 어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선하고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토폼을 이제 세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름 이제 어떤 이런 굉장히 이제 실측치와 예측치의 오차도 굉장히 나름 이제 베리에이션이 적은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보면 실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기계이긴 하지만 실제 스페인의 그 카탈루니아에 가면은 그 이렇게 육류를 연구하는 그 육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럽 전체에 이런 그 오토폼 3 데이터를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각 이제 나라별로 이제 이런 그 자동 등급 판정 장치의 어떤 예측 또 그러니까 그 정확도 그다음 활용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런 백데이터를 종돈 회사에 다시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사료 회사에 다시 피드백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원 이제 그 종돈이나 육종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햄량이 많은 종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원 데이터 활용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도드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식을 개발한 그런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오토폼에 관련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오토폼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영업 쪽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방과다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지방과다가, 뭐 육가 공장에서 이제 근무하신 부분은 다 알지만 사실은 뭐 체중이 적든 크든 지방 과다가 나오는 부분 사실 정해져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어떤 생리적인 부분, 어떤 육종의 돼지 어떤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소비자 단계까지는 사실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여기 지금 이제 삼겹 내에서 이렇게 근간지방 부분에 이제 오토폼으로 이 부분에 이제 근간지방률을 디텍트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겹의 근간지방 비율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이제 해가지고 실제 삼겹의 지방 비율이 체중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인 것부터 10%, 11%, 12%, 많게는 이제 18%, 20%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세분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흉추별로 이제 흉추 9번, 10번 이렇게 각각 그 구간별로 다 세절을 해서 이제 삼겹을 이제 한 판을 그것도 저희가 165도를 다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게 삼겹에 이제 등지방 두께별로, 그다음 체중별로, 그다음에 그 체중이나 등지방 구간 내에서 그 삼겹의 근간 지방의 비율을 뭐 11%에서부터 18%까지 다시 다 이제 구분을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선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돼지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돼지인가 저희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샘플 중에 하나인데 극단적으로 근간지방이 이제 삼겹의 근간지방이 10%인 거 하고 삼겹의 근간지방이 뭐 18%, 19%인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줬을 때 과연 소비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선정할까? 어떤 부분이 더 맛있는 고기일 것 같습니까? 라는 그 그룹을 저희가 그냥 일반 평범한 소비자 그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영업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에 있는 도드람 그 한돈의 영업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공판 사업부에 계시는 분들, 나름 이제 전문직 쪽에 계신 군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오토폼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돼지를 고를 것이냐,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반응이 가장 좋았던 거는 근간지방 한 13%에서 가장 베스트는 15% 사이이고, 그리고 가장 노멀하게 간 거는 12%에서 한 17% 이내가 가장, 좋았고, 실제 1 플러스 등급은 한 11%에서 13% 사이, 요거를 이제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현재 이제 1 플러스는 11%, 13%, 1등급까지가 한 13%에서 한 16%요 사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 보고, 실제 이제 약간 현행의 등급 판정 자체가, 그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그 좀 더 근간지방의 함량이나 이게 약간 그 지방의 함량을 약간 더 낮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호도 조사를 이제 가장 이제 좀 이 세 군데만 일단 대표적으로 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시식, 그 단계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제 고르라고 이제 계속 하니까, 같은 사진을 보여줘도 오늘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선 내가 선호도가 5점 만점에 3을 찍으셨다면은 내일은 똑같은 사진을 보여줘도 5를 찍으시고 내일 모레는 뭐 1을 찍으시고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의 어떤 그 데이터 자료는 제외하고 일단 저희가 굉장히 이제 뭐 같은 사진을 보고선 5번 질문했을 때 5번 똑같이 질문을 답변을 한 그런 그룹을 가지고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선호도가 근간지방이 13에서 한 16%요 사이인 때인 구간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영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식회를 하다 보면서 눈으로 보는 식혜하고 또 맛으로 느끼는 식혜는 틀렸습니다. 실제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선호도에서는 지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지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진인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선 실제로는 뭐 지방이 적은 걸만 선호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게 과지방이라고 표현했지만 근간지방 한 18% 이상인 그 그룹입니다. 사실 근간지방 18%인 부분도 굉장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역시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구웠을 때는 굉장히 좀 지방이 있는 그런 이제 감칠맛, 육즙, 풍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 지방 함량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통 판매처별로 어떤 영업의 타겟층을 좀 구분화해야겠다는 이런 저희가 내용을 좀 이번에 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이제 예전하고 틀리게 다 지방이 많은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젊은 여성들은요, 이제 입맛이 조금 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젊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입맛이, 약간 그 지방이 적은 부분을 좀 선호를 많이 좀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게,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좀 지방이 많은 부분을 좀 선호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런 타겟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맛이 조금 이제 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갈 때, 일반 식당이라는 부분들은 근간 지방이 한 16, 17% 이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한 그쪽 대리점에서도 그러한 제품군의 돼지고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통판매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마트나 뭐 이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돼지를 보고 사는 이제 어떤 그런 분들이 젊은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이 적은 것을 이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트와 같이 해가지고 이거 저지방 삼겹살 제품을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마트에서 이 오토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저지방 제품을 좀 같이 하고 싶다, 런칭하고 싶다 해가지고 삼겹 근간지방 한 10%, 11%인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맛을 떠나서 일단은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저희가 사실 이제 경매장에서도 저희가 오토폼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같이 관여해서, 중도메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 구간들도, 근가지방 저희 데이터가 한 15% 정도인 제품을 저희가 농가들이 많은 제품이 많은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경매장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한 제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 이거는 실제 1 플러스 등급인데 근간지방의 10%대인 거고, 같은 1 플러스인 등급인데, 이것은 근간지방이 이제 15% 정도대인 겁니다. 같은 1 플러스 등급인데도 근간지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여기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근간지방의 1 플러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등급을 받았지만, 육가공 공장에서는 실제 선호하는 고기가 여기 좌측에 있는 1 플러스 등급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2등급을 사실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2등급의 돼지가 이제 훨씬 더 제주도의 어떤 그런 특성도 있지만, 물론 숙성도나 종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마치 이제 등급이 높다고 해서 실제 판매되는 단계에서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푸드가 잘 팔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저희 조합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품질 장려금을 조금 더 이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토폼 이제 추가 활용은 저희가 이제 종돈 부분 저희가 이제 다비육종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부분도 사실 이제 육량이나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사료 월 구성의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오토폼의 자료를 가지고 많이 좀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제 RFID로 이 돼지가 도체가 지나갔을 때 이거는 어떤 그룹에서 많이 좋아하겠다, 이거는 이 돼지는 어떤 성격의 어떤 돼지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도드람 푸드에서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 도드람 한돈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